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두겠다 이런 얘기였죠. 대통령실도 전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재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힌 윤 대통령은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가 일어났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을 모든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로 오늘부터 국가애도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조기가 개항됩니다. 현재 대통령실 직원들도 불가피한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출근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사고 현장도 직접 방문을 했죠. 네, 대국민 담화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사건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사 현장인 경사로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인파가 많이 몰렸던 호텔 옆 삼거리를 바라보며 현장 관계자들과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유가족과 부상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와 깊은 관련성이 없는 일정은 재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안치되어 있는 일산 동국대병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현재 이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일산 동국대병원에는 비보를 접한 유족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에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3명 중에 20명이 이송됐습니다. 방금 전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명만 안치가 됐고요. 나머지 8명은 인근 일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앞에서 사망자의 신원과 시신을 확인한 유족들은 울음을 참지 못한 채 절규했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대부분 20대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부모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며 오열하며 통곡했습니다.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영안실 밖까지 그리고 화장실 안까지 들릴 정도로 비통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유족들 지금 경황이 없을 텐데 빈소 마련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 현재까지는 이곳 일산 동국대병원에 빈소를 마련할지 결정한 유족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이곳에 빈소가 차려지게 된다면 아마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망자들은 이것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약 40곳의 수도권 병원에 분산 안치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아직도 빈소를 차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족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갑작스런 참사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들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가족을 찾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한남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요.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규 기자가 이 한남동 주민센터에 좀 나가 있는데 직접 연결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네, 실종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한남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실종자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지금도 이곳 주민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았다가 신원이 확인돼 병원에 시신이 안치됐다는 소식을 받은 실종자 가족들은 오열하면서 병원으로 이동했고 그중에서는 실신한 가족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주민센터 3층에는 실종자 신고 접수를 위해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고 있고요. 지하 1층 대강당에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대기실이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실종 신고는 오후 5시까지 현재 4,024건이 접수됐는데 지난 1시간 동안은 106건이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키와 체형, 머리 모양 등 신체 특징과 마지막 연락 내용 등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 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한 번에 발생한 데다가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현장에서 유실된 경우도 있어 신원과 생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게 아직까지 쉽지 않습니다. 실종자 신고는 지금 이곳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 받고 있고 전화는 120 다산콜이나 02-2199번에 8660번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예, 이렇게 좀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실종자를 찾는 애타는 가족들의 모습 보는 이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스님 어디서 그러냐 사시는? 서울이요. 서울이요? 아 본가에서 같이 사시는데. 아니 나간 지는 이제 무조건 나갔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온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전화해도 안 받고 친구들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찾으러 오고 지금 처음 온 거예요. 예, 지금 사망자는 153명, 중상자가 24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종 접수 신고가 4,000건을 좀 넘어왔습니다. 민경은 기자, 그러면 지금 152명의 희생자 가운데 정확하게 신원이 파악돼서 가족에게 연락이 닿은 사람은 몇 명 정도입니까? 이제 사망자는 153명이죠. 53명. 예. 153명 중에 조금 전까지 140명 정도가 신원이 확인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조금 전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은 150명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3명 남은 건가요? 그렇죠. 연락이 닿지 않는 게? 그렇죠. 예. 경찰이 지금 이분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연락을 완료를 했거나 연락을 중이라고 밝혔고요. 예.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사망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예, 원래 2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2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신원 확인이 조금 늦어졌고 예. 지금 이제 좀 뒤늦게 신원이 완벽하게 확인이 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153명의 희생자 가운데 150명이 신원이 확인돼서 가족에게 연락이 됐고 3명 정도가 아직까지 가족에게 연락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잠깐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3명의 이 가족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서울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실종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건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용산 한남 주민센터를 예.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지금 이제 저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예. 02-2199번에 8660번 혹은 2199번에 8664에서 8678번 예. 혹은 2199번에 5165번에서 5168번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실종자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저녁이 되면서 연락이 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신원 확인을 대부분 한 상황이고 부상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이제 가족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아마 이제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실종 접수가 더 크게 늘어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상자들이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도 이렇게 좀 어디 가면 좀 쉽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최초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많이 이제 근처에 있는 예. 병원으로 많이 이송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59개 병원으로 분산돼서 이송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순천향대 병원뿐만 아니라 일산 동국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병원들이 지금 이 분산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용 인력이 지금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좀 적을 수가 있어가지고 예. 최대한 많은 병원으로 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 가족과 이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은 좀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의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걸 조금 소상하게 얘기하면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좀 빨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확하게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국가 애도 기간 얘기도 좀 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비극을 또 막을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남은 기간 동안 희생자들을 충분히 애도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애도 기간이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의 애도하는 기간이지만 예. 또 이로 인한 또 2차 사고도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2차 사고를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상태가 지금 완전히 그 황폐된 상황이라서 예. 또 사람들이 또 모이게 해서 또 모이지 않게 지금 홍보를 하고 지금 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교통도 예. 지금 통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희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가 좀 촘촘하게 좀 어떤 기간에 수립을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 애도 기간 동안에 이제 모든 지역 축제나 행사는 다 취소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뭐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헬로윈 행사도 다 취소가 됐죠. 예, 이게 사실 헬로윈 예. 행사가 이 이태원에서만 열리는 건 아니고요. 예. 마포라든지 강남 일대에서도 이제 서울 시내 주요 이제 도심에서도 같이 헬로윈 행사가 예.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뭐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 같은 이런 이제 테마파크에서도 같이 이제 헬로윈 행사가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예. 뭐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뭐 국가가 정부에서 이제 애도 기간까지 선포하면서 행사를 최대한 이제 자제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아마 지자체 이런 헬로윈 행사뿐만 아니라 뭐 지자체나 다른 기업에서 준비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당분간은 이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좀 약간 이상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어요. 뭐 마약 얘기도 얼핏 나온 것 같고요. 뭐 연예인이 나와서 연예인을 보러 가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또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뭐 일부 현장 중계를 하는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그러니까 워낙에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났던 사고이기 때문에 예. 원인을 두고 이제 시민분들께서 추측하는 경우가 되게 뭐 다양하게 추측을 했었는데 그냥 추측인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유명 연예인이 술집에 와서 이것 때문에 사고가 갑자기 일어났다. 근데 이거 예.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 뉴스입니다. 전혀 이제 수사기관이나 경찰이나 소방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혹은 이제 뭐 참가자들이 마약이나 이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부분도 공식적으로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들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가지고 정부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 시민분들께서도 좀 이제 분별력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가면서 뉴스를 좀 소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주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차나 이 경찰차 이 사이렌 소리를 맞춰가지고 노래를 하고 이런 분들도 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예. 쪽에서도 뭐 영상이 뭐 오늘 뉴스 좀 나가긴 했었는데 이제 사이렌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예. 뭐 춤을 추는 듯한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옆에서 이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되게 춤을 추는 모습이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저분들은 이게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뭐 아마 이게 뭐 대형 사망 사고 발생했는데 이제 예. 일부러 저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당시에 좀 이제 SNS 뭐 인터넷이 좀 대규모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소식 전파 같은 게 좀 늦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모습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소방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면은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좀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또 더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예. 남습니다. 임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앞서 여러 번 말씀했지만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앞사 상황인데도 뒤에서는 하나 둘 셋 밀어 하면서 마치 줄다리기 하듯 힘겨루기 하듯 그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또 사이렌에 맞춰서 저렇게 춤추고 저런 떼창을 하는 모습도 있고
또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가짜 뉴스를 좀 퍼뜨리는 분들도 있고 뭐 다수는 아니어서 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진중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이게 어제 상황은 뭐 거의 뭐 축제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사이렌 울리더라도 많은 군중들은 그걸 제대로 인식 못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과도한,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좀 눈살을 찌푸리는 약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도 좀 예, 들어요. 그런 좀 인상을 봤는데 우리가 다수의 사람이 살다 보면 예. 좀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의외에 어떤 그 뭐랄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다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예. 그 역시도 우리가 또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서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자,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이 256명입니다. 부상자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153명이 이 사망을 했습니다. 23명은 지금 이 중상자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볼수록 너무 참담하고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영상을 또 다시 본다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통해서 본다면 그 정신적인 충격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반 국민 가운데서도 이 끔찍한 사고를 보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연결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 MBN에도 이제 자주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원장님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진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저 시간대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밤 10시 넘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중에 상당수의 분들은 아마 집으로 가기 위해서 빨리 발걸음을 하다가 그 골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셨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또 숨진 가족을 둔 분들도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끔찍한 모습을 접한 분들도 모두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막상 저 골목에 있다가 살아남으셨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예. 아마 혼자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동료가 있으셨을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동료들이 또 전부 다 아프지 않고 괜찮으셨으면 좋겠지만 저 중에 상당수는 아마 한 발자국 차이, 예. 한 걸음 차이로 생사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살아남으신 분들은 아마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든가 동료에 대해서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실 거고요. 예. 또 가족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닥치는 죽음을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고요. 또 돌아가신 분들의 나이가 너무너무 창창한 나이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받는 충격은 더욱더 클 겁니다. 옆에 있는데 옆에 압살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없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평생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져 살게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상당 기간의 신체적 고통이 계속 심해오는 거를 경험했다는 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예. 실제로 점점 가슴에 압박이 되고 그런 다음에 통증이 다가오고 꼼짝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옆에서 몇 명씩 의식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거를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예. 저 고통을 마음이 기억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기 이전에 몸이 기억해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아마 사고 현장에서 나오신 분의 상당 부분도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증상 중에는 광장공포증이라는 증상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광장이라든가 사람들이 확 몰려나올 때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는 거지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만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아서 뭐 출퇴근이라든가 학교에 간다거나 하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빨리 조기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공포와 두려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몸이 느끼면 느낄수록 더 공포와 두려움은 커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장 좋은 치료는 공포와 두려움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벅차다 싶으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날에 있었던 공포와 불안을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중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좀 주변 분들의 따뜻한 위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그냥 저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누구의 그 누구 잘못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저 상황에 대해서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모든 거를 갖다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남은 삶을 견딥니까? 원장님? 예, 전화가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좀 다시 연결이 되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 교수님, 예. 지금 이 희생자들을 찾아서 이제 가족들이 각 병원으로 지금 이제 대부분 신원이 확인됐다고 했으니까요. 90% 이상 이제 지금 3명 정도만 빼고 153명 가운데 150명은 이제 신원이 확인됐으니까 아마 가족들에게 다 연락이 갔을 겁니다. 갔다고 해서 바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뭐랄까 특게 변사체로 발견될 경우에는 이제 검시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걸 거쳐서 가족에게 인계돼야 되니까 사인을 정확히 밝혀야 되고 또 바로 또 병원에 갔다고 해가지고 내 딸, 내 아들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사체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지금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추상적으로는 뭐 압사라고 예. 알려져 있지만 예. 이것도 우리가 법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의료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종료되었을 때 예. 이게 자살, 타살 또는 사고사, 재해사 그 사망 원인 자체가 밝혀지면 이제 변사체는 아닙니다. 물론 이건 뭐 타살이나 자살이 아니기 예. 때문에 아마 손쉽게 좀 빨리 유족들한테 시신이 아마 인도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아마 의료기관의 어떤 그 감정서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사망 원인이 좀 더 밝혀진 후에 시신하면 인계될 것 같고요. 인계받은 유족들은 아마 뭐 지금 정부에서 정한 절차가 아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아마 합동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마 후속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족들은 장래에는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검시 과정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 부모들은 아마 하염없이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 끊어졌는데 다시 좀 연결이 됐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 지금 이제 가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희생자의 가족분들은 20년 넘게 이 고이 기른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이 가족들,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 가족들은 또 어떻게 남은 삶을 또 견뎌야 할지 그분들도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다가 보면은 예, 진짜 치료가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지 우울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딱 이 나이 때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아, 예, 진짜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심리요법을 하고 어떻게 따뜻하게 도와드리더라도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결국은 많은 분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소중한 자녀분을 잃었지만 또 그분들을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사는 또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 또 우리가 주위에서 하는 아무리 따뜻한 사람이 어떤 한마디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가다 보면은 그래도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거든요. 예, 또 어떤 점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끔 우리 사회와
어떤 우리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거 그런 것 차라리 아무런 이유를 찾는 데서 찾지 못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거에라도 이유를 찾아서 저는 살아남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빨리 네. 이 힘든 과정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좀 좋은 말씀을 방송에서 좀 자주 나오셔서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봤던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네. 듣게 됩니다. 이제 뭐 저희도 최대한 자극적인 네. 영상은 이제 자제하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직접적으로 이 사고 현장과 또 희생당한 분들, 다치신 분들과는 관련이 없지만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의 이 정신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지 그것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견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셨다 그러면 아버님, 어머니 두 분이서 이거는 함께 견뎌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머지 한 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 힘들지만 나한테 기대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둥처럼 기대어 나가는 거고요. 예. 또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힘들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위에 나한테 기대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좋은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고의 원인을 찾아야 되며 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그 누구도 또 중간에 또 희생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희생자의 가족, 또 부상자의 가족, 또 당시 현장에 있었고 천만다행으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참극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실종자분들 얘기도 좀 했고 지금 보니까 뉴스들 나오는 것들이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그런지 가요계도 모두 이제 공연 다 취소하고 서울 마포구는 이제 또 홍대 거리라든지 좀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들이 있어요. 뭐 명동도 있고 서울 강남역도 있고 이제 자진해서 좀 자발적으로 휴업에 좀 들어가 달라라는 이제 부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다음 11월 5일까지는 좀 우리 대한민국이 좀 슬픔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이제 예. 정말 많은 사상자 진짜 이제 몇 년 만에 나오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후에 처음인가요? 그렇죠. 예. 세월호 참사에 거의 비견되는 이런 예. 엄청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뭐 사실 애도 기간을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이제 우리 뭐 이제 각 기관들이 예. 이제 뭐 애도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 MBN을 포함해서 다른 방송사들도 지금 특보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11월 5일 이제 분향소가 운영되는 11월 5일까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뭐 사실 뭐 축제 분위기 뭐 이렇게 절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 축제들도 이제 지방에서도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이제 뭐 정상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즐기는 축제다 보니까 우리 그동안 이제 너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통제받고 제약받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팍 풀리면서 특히 이제 막 피 끓는 청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을 좀 과하게 쏟아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뭐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우리가 예측하고 어떤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안전 대책이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정말 이런 아쉬운 생각이 고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미리 좀 하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항상 어떤 그 사고 발생 예. 경험에 의해서 학습 효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사고는 좀 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이번 사고를 나는 거 보면 나는 수준을 보면 또 다른 뭔가에서 또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안전 대책을 정부나 지자체가 세울 때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이건 촘촘 안전을 세우고 예. 또 이게 아니고 사람이 적게 모이더라도 한 1,000명, 몇백 명 모이더라도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 중심별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 발생 요인별로 어떤 안전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그 참사에서 이렇게 희생자와 부상자, 가벼운 뭐 이런 경상자 이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분리해서 네. 이제 병원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잘했고 또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희생자들은 바로 인근의 체육관에 이제 집단적으로 안치하는 그런 것들 매뉴얼은 잘했습니다. 그런 매뉴얼은 잘했는데 이거는 뭐 사고가 난 이후의 매뉴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고 전에 막을 수 있는 매뉴얼이 작동했어야죠. 그렇죠. 그게 최상이죠. 예. 지금 사고는 뭐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도 안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임 교수님, 뭐가 좀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경찰 행정력이 좀 부족한가요? 아니 뭐 비상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뭐 잘 기민하게 대응은 했습니다만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뭐 행안부 장관은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의 집회 시위가 있었으니까 거기도 경찰력이 많이 투입이 됐죠. 그로 인해서 이태원에 충분한 경찰력이 공급 지원되지 못한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부족한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공공안전을 이렇게 좀 관리하고 책임지기에 경찰 숫자가 적어요? 공무원 숫자가 적어요? 예,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 뭐 주말마다 그렇게 집회가 많이 이제 개최되다 보니까 예. 한국의 경찰, 경비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합니다. 뭐 집회 시내- 시위 관리는 예, 그는 뭐 제가 봐도 예. 서울 시내 주요 경찰서 경비과장들이 대부분 이제 경찰 고위직 승진할 수 있는 예. 좀 어려운 보직인데 그만큼 이제 집회 시위 경비에 대해서는 뭐 정말 탁월한 어떤 예. 그 지휘나 촘촘하게 부대 관리를 하는데 이와 같은 그 혼잡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뭐랄까 우선순위 좀 밀렸던 것 같고요. 예. 또 당일날 뭐 이런 많은 또 경찰력이 또 특정한 지역에 집중 좀 배치되다 보니까 통상적인 어떤 그 축제에 대해서는 좀 그 우선순위가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여 명 경찰관이 배치됐다라고 하지만 이 녹사평역에서 한강진역까지 이르는 일대 그 이태원 일대에 200명의 경찰관을 골목골목 배치한다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연도에 어떤 그 차도와 인도의 어떤 그 시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뒷골목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난 상황들까지 면밀하게 준비 못한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향후에 이 경찰과 소방은 사실 우리가 일반 시민들보다 좀 더 위급한 또 예. 응급적인 상황을 처리해야 될 전문 국가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매뉴얼을 많이 이제 거론하긴 합니다. 근데 예. 매뉴얼이라고 하는 건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라는 예. 나라가 뭐 매뉴얼이 워낙 잘 된 나라인데 매뉴얼에서 벗어난 소위 암노멀한 거죠. 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는 공무원들도 그에 충분히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경찰 또 소방, 응급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1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국가기관들은 예. 좀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국내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들도 있지만 해외에서 유사한 사건들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업무를 하는 그 공무원들이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예. 더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당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그런 진영 간의 정치적인 집회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더 많은 경찰력이 이태원 축제 현장에 배치될 수 있었을까? 그랬더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 다 가정적인 얘기고 다 불필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뭐 그건 그거대로 뭐 정치적 집회는 또 정치적 집회 표현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우리 좀 안전을 다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역 축제는 지역 축제대로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는 건 이제 그 비교 사례로 이제 홍콩이 있나 봐요. 이제 뭐 랑콰이퐁이라고 하나요?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홍콩의 이태원만큼이나 뭐 연말 연초에 아주 큰 축제가 열리고 이제 대형 인파가 몰리는데 여기는 좀 다른가 봐요. 이제 우리는 뭐 여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 매뉴얼이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일렬로 사람들이 다니게끔 좌우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아예 그냥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뭐 주체가 누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왜 우리가 도입을 못했을까? 그런 건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좌우 보행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 정도만 지켰어도. 예, 사실 이거 사고가 났을 때 보면 예. 항상 우리가 그 되짚어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예. 사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뭐 워낙 그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또 10시 정도라면 아마 젊은이들 뭐 음주도 했을 것이고요. 또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 취해 음악 있다 소리 보니까. 너무 컸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사람들이라도 저렇게 아마 분위기 휩쓸리다 보면 예. 잘 지키던 질서도 어떤 경우는 좀 그 질서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급히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에 이 참사 현장을 좀 찾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아들과 같은 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번에 사상자분들의 가족, 친지분들, 지인분들, 특히 아들과 딸을 잃으신 부모님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시는 사후 수습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장례 절차부터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다쳐서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치신 분들 한 분이라도 더 회생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아울러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어느 정도까지 행사와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지 뭐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좀 이제 논쟁적으로 좀 얘기가 되겠죠. 앞서 잠깐 홍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도쿄 시부야구 이 시부야 거리에서도 사실은 막 100만 명이 몰리는 할로윈 축제가 매년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도쿄시도 마찬가지고 도쿄 이제 경찰도 일본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 할로윈 대회를 앞두고는 주변 편의점이나 이런 술집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로도 일방토로로 이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사로 이렇게 사람이 오가면서 막 혼잡해지지 않도록 이제 출구와 이런 방향을 일방통행으로 바꿔놓는 조치를 오래전부터 취해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지 못했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계속 좀 묻어납니다. 좀 배울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에 가서 좀 제대로 얘기 듣고 또 좀 배울 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태원 그 뒷골목들은요. 간혹 보면 차량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으로 화분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예. 사실은 사람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같으면 뭐 잘 보이는데 만약에 야간 같은 어디 같은 경우는 그 툭 튀어나온 그런 장애물들이 상당히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예. 점포 앞에 물건 같은 것도 진열을 통상적인 것보다 많이 튀어나오게 이렇게 좀 진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좁은 통로가 가뜩이나 좁은데 저런 그 보이지 않았던 장애물들까지 있다 보면 사실 그 많은 그 인파 중에 한두 명만 넘어지더라도 그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번에 그 사고 제1차 그 시점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일 먼저 그 군중들이 쓰러졌는지 그건 아마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밝혀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이제 큰 행사들이 치러지는 뭐 서울 시내 홍대도 마찬가지고 이태원도 마찬가지 구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는 평지고 대부분 도로들이 직각으로 다 돼 있는데 이런 구도심에서 건대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도심에서 이런 그 큰 행사들이 치러질 때는 사실은 그 주변 통로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현 기자, 이제
좀 여기저기서 대책본부가 속속 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 수습본부를 가동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예. 네, 일단 여기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이제 뭐 실종자 신원 확은 이미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 그다음에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일단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를 사후 케어해주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사고대책본부가 설치가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이태원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수사본부는 총 3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 팀장을 맡는 과학수사팀, 그리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팀장을 맡는 피해자 보호팀, 그리고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대장이 팀장을 맡는 전담수사팀, 이렇게 470명 가량의 이제 수사본부가 꾸려지게 되는데요. 뭐 알 수 있듯이 이제 피해자 보호부터 이제 사고 원인 조사 등의 다양한 부분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이태원 참사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뭐 이제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고 우리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고 원인이 딱 특정하게 누구 또 딱 특정하게 뭐 때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 불감증 거기서 비롯된 방심 그거는 뭐 경찰도 마찬가지였고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지역 상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일반 시민도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설마 뭐 작년에도 뭐 별탈 없이 헬로윈 축제가 열렸던 곳인데 뭐 큰일 있겠어 올해라고 뭐 크게 뭐 할겠어라고 손 놓고 있었던 탓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대책반들 막 수없이 꾸려져봐야 뭐 합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수사본부도 어쨌든 예.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주체가 있는 행사가 아니고 예. 어쨌든 이제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있는 이제 이런 맞아요. 사건이 아니다 예,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서울시청이라든지 이런 용산구청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좀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관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관 한 명, 또 뭐 구청장 한 명, 뭐 소방서장 한 명, 그 옷 벗고 물러나서 뭐 사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책임질 일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안전 불감증, 너무 고도 성장 속에서 너무 즉흥적인 그런 문화에 너무 휩쓸려 버리고 안전에 소홀했던 것 그런 어떤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 잠깐 들어보고요.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될 경우에 어떤 지원을 받게 될 것인지, 희생자와 다친 사람들만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있었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도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도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 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 공간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숫자가 조금 더 달라졌다고요? 예, 방금 예.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가 이제 자료를 내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망자 숫자는 153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대로고요. 다행히도. 예. 근데 부상자 숫자가 조금 늘었는데요. 예. 중상자가 24분에서 37명으로 늘었고요. 아, 중상자가 37명까지 늘었어요? 그렇죠. 이제 경상자도 79명에서 96명으로 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상으로 좀 중증화가 진행된 분들이 더 늘었다는 뜻이군요. 뭐 이미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가 새롭게 발견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응급의학과 교수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이 압사, 그러니까 이
질식사하는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4분이 넘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 그런 얘기까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한덕수 총리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분들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특별히 뭐 기준이 더 있나요? 그리고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장에 있었다가 이 끔찍한 상황을 목격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럼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인지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받고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족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명히 일어나지만 어떤 입증 차원에서 또 시간이 또 예.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으로 어떤 가족, 주위 친지들에게 지금 2차적인 문제는 아까 뭐 의사께도 말씀드렸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어떤 보상 측면에서 좀 촘촘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가적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 교수님, 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특별 재난지역 선포된 이후에 어떻게 본인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뭐 그 시간에 예. 그 공간이 있었다는 그것을 입증하려면 핸드폰이라든지 목격자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그 이태원 뭐 사고 현장에서 거의 뭐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니 미국 같은 데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심리적 또 정신적 육체적인 그런 그 피해까지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과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실로 일어난 사건에서 일어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의로 어떤 그 흉악범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어떤 피해자의 어떤 상황을 보고 느낀 그런 감정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우에 정말 그 현장에서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그 목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적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어떤 질병적인 수준까지 간다면은 이것도 아마 그 피해 그 범주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지원을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가족을 잃은 슬픔 또 이제 가족이 침상에 누워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슬픔을 뭐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금전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빨리 캐치하는 방법밖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원 거리는 내일까지 이제 휴업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일까지 휴업에 들어가는 걸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죠? 이태원 상가에 계신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뭐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애도 기간까지는 쭉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할로윈 기간이 원래는 이제 28일부터 11월 1일 그러니까 모레까지가 이제 할로윈 공식적인 기간인데요. 뭐 이제 원래는 이제 그때까지는 축제 분위기로 이제 이태원이 원래는 가야 됐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대형 참사가 나버렸고 일단은 내일까지 가게들이 이제 전체 휴업에 좀 돌입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뭐 모레 다시 연다고 해도 이게 뭐 정상적인 할로윈 축제 뭐 이렇게는 절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사람들 거기 가서 이제 밥 먹고 술 먹기 힘들어요. 당분간은 이제 아무래도 집단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이제 상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부는 어쨌든 경찰이나 이제 소방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이태원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니까 우리 일반 국민, 일반 시청자가 해야 될 태도, 자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가져야 될 어떤 태도 말씀을 우리 뭐 애도 기간을 포함해서요 어떤 추가적으로 또 이번 사고만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2의 이태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2의 이태원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또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최첨단화되어 있고 건물들은 정말 최고층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태원에 어떤 사람 모이는 곳에서 이런 압사 사고가 났지만은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어떤 정부나 어떤 국민들이 꼭 이걸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하는 이런 자세들이 좀
좀 필요하다고 보이죠. 우리 임 교수님. 예, 기본적인 우리가 국가 애도 기관이라면 그 예전부터 우리가 좀 지켜왔던 하는 미풍 양속과 같은 거거든요. 예.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같이 느끼면서 공동체가 또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무 음곡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심하게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행동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예. 이런 기간 중에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돼서 뭐 공무원들 같은 게 징계를 받는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자제에 우리가 좀 국가적 애도 기관에 좀 동참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어떤 그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하는 것도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 이제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주였습니다.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제 휴대전화로 많은 영상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 영상을 유튜브를 비롯해서 일종의 뭐 몇몇 플랫폼에 자꾸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극적인 영상. 이제 저희는 방송사다 보니까 좀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인 모습은 안 내보내고 또 웬만한 모습도 다 이제 화면을 이제 뿌옇게 처리해서 이제 내보내는데 그렇게 SNS에 올리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충격적인 자극적인 영상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어제 자정부터 뭐 앵커께서나 예. 이제 전문가분들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SNS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시신이 그대로 있다든지 뭐 부상자들이 이제 어디 끼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습니다. 돌았어요. 네, 돌았고 이제 이게 이제 영상으로 돌면은 뭐 도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마치 좀 어떤 조롱의 대상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희화하는군요. 희화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데요. 예. 이게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게 정말 큰 사회적 재난이고 누가 잘못했고 안 잘못했고를 떠내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희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절대 이제 뭐 조롱이라든지 국가 뭐 사회적인 분열의 소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조금 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이런 부분을 뭐 유포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뭐 필터링이 되지 않은 영상들을 좀 이제 SNS를 통해 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보내는 이런 행위나 이제 뭐 이런 희생자들을 조롱하거나 뭐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은 조금 삼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럴 때 뭐 SNS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카카오 뭐 많잖아요. 네이버, 라인 뭐 등등, 텔레그램. 이런 데서 이런 좀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런 걸 유포하지 말자. 이런 좀 캠페인을 좀 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런 걸 스스로 좀 차단시키고 조금 내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간을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예.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계기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정말 절실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교수님. 뭐 요즘 우리가 가끔 이제 악플 대신에 선플 운동도 하잖아요. 선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그 또 소수의 유튜버들은 또 이런 장면들을 또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또 악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성숙된 시민 의식이 우리 사회에 좀 공유될 수 있도록 각자가 조금 더 조의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사상자가 28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153명, 그리고 이제 중상자가 37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압사라고 하는 것이 중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희생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11월 5일까지는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가급적 좀 추모의 마음을 갖고 경건하게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 희생자의 명복도 빌고요. 또 그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7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고맙습니다.